안녕하세요. 천주교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 차바오나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계획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고 없이 그런 자살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해입니다. 왜냐면은 10명 중 8명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자기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좀 외면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자살 생각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가까운 사람들의 신호를 보내고 그런 경고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죽고 싶어. 그러면은, 야, 죽을 용기로 살아. 자살의 반대는 살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시도는 정말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예. 심지어 자기도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나와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이제 사인인 거죠. 근데도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친한 사람조차도 그 주제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해가요. 예.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SOS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단지 주의를 끌고 싶을 뿐이다. 청소년들이 SNS에 누가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앞에 오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내가 좀 실수했으면 돌이킬 수 있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은 한번 사라지게 되면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후회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실수를 되돌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가져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함께 있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온갖 관심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은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이 있어요. 그거를 양가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저 사람 죽고 싶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같은 차원에서 같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은 살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방법 없으니까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죽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살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지각을 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했는데 막 뛰쳐나왔어요. 근데 정작 버스 타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죠. 그러면 다시 뛰쳐 들어갑니다. 근데 지갑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책상에 올려져 있는데, 그냥 눈앞에.
이렇게 사람이 다급하고 몰려 있으면은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살자들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눈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줄 때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함께 지지해 준다면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 시도하는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살 위험도 있고 심지어 자살을 몇 번을 시도도 했었는데 제한테 또 자살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자극을 받아서 확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아까 사람들이 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는 거, 너 혹시 자살할 생각이 있니? 너 자살할 계획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나도 이 말하기 힘든 주제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줄게. 내가 너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함께 있어줄게 라는 그런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준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에 괜히 짓눌려 있을 때 아까 너무 다급한 상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통에 짓눌려 있을 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구나 자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심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유형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라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애는 가정도 너무나 좋고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너무 좋은데 걔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상담하러 왔는데 에이 공부 잘해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 아이가 스스로 생활을 마감한 겁니다. 그럼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럴 애가 아닌데. 근데 자살의 위험성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군은 안 할 거다. 성직자들은 자살을 안 할 거다. 어떤 군은 안 할 거다. 부잣집은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깊이는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깃털 같아 보이는 고통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저거는 바위덩이 같은 고통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개개인에 따라 그 고통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 출신, 직업, 환경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자살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다음에 도움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경고 신호들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실직을 하거나 진학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 대해서 계속 그 좌절감을 겪거나 그리고 또 이혼이라든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 수많은 그런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요즘 많이 힘드니? 요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행동을 관찰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막 갑자기 하던 일을 안 하거나 관계를 갑자기 정리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술이나 약물을 갑자기 막 한다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위생적으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외모가 갑자기 변하거나 살이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신체적인 변화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뭐가 달라진지 말이죠. 그리고 또 생각을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살 얘기 먼저 꺼내준다고 했잖아요.
자살할 생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잘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 권태, 이런, 그다음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절망감, 이런 무가치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진 않는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신호들이 많아요. 이거 보시면은 뭐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행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할 수 있고 많습니다. 그치만은 이런 것들을 몰라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가 많아서 바쁘다고 생각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뭐 분위기든 정서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그럴 때 결코 그냥 간과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비전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간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다 몰라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꼭 물어보십시오. 무슨 일 있어요? 힘드십니까?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한 번만 좀 던져주십시오. 아까 사마리아인이 보고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보면은 이제 근거리 요인으로는 뭐 이렇게 뭐 실직, 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원거리 요인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 요인들이 아까 여기는 위험 요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보호 요인도 있습니다. 거꾸로요. 이 사람이 지켜주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 요인으로서 최우선시 돼야 돼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가족끼리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다면은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끼리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자살자들의 위험은 아주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또 좀 스스로가 좀 개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도전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또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종교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나의 성취적인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해냈구나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 관계 안에서도 지지를 받는 그런 것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가 힘들고 그다음에 우울감이 심할 때는 약을 드시고 또 그리고 또 면담도 받으시고 상담도 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찾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난 괜찮아 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것이 신체적으로까지 아파 이후에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 요인들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살 위기자가 있을 때 이런 이제 그 질문지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작성해 함으로써 이분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항목들의 이제 그 체크를 통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살이 좀 위험이 낮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 자살 위험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은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이제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뭐 준비나 시도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좀 상담을 뭐 받아봤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제 약물적인 뭐 알코올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이것 때 좀 참 큰데요. 주변에서 자살을 경험한 경우에도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자살의 위험도가 좀 낮을 때인데요. 이럴 때는 그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함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뭐 뭐 이건 이렇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연락처를 알려준다든가 연결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자의 말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네가 그건 잘못한 거지. 야,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예, 온전히. 네. 그리고 내가 시키는 한번 해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야,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러니? 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통의 그 크기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예. 내가 볼 때 깃털 같은 고통도 이 사람한테는 죽고 싶은 만큼의 큰 고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은 그냥 방관자적으로 그래 아유 열심히 살아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태도는 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중간 정도의 위험이 됩니다. 어느 때냐면요, 이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자살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시도 뭐 연습 이런 것들도 해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줄 친구나 가족들도 주변에 있지도 않아요. 예. 그 위험도가 중간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 때는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 신뢰관계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있는 그대로 자꾸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충고하고, 야, 뭐 이렇게 비판해주고 판단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줘라는 그런 관계를 네,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에 있나, 뭐 실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뭐 취업이 잘 안 돼서라든가 성적 때문인가 혹은 가족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좀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자살 계획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 도구 뭐 준비했습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좀 그 치워주는 거죠. 뭐 밧줄을 준비했다면 그런 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약을 준비했으면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니?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너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누구한테 연락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연락처도 받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나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신의 자살 도구를 받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살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을 받아내는 거죠. 예, 아까 약할 때보다 훨씬 그 개입의 강도가 좀 강해졌어요. 그렇죠? 뭐 직접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자살 도구를 받아내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연결도 해주고 그다음에 직접적 연락처를 받기도 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피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낙관론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예.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것만 지나면은 다 잘 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크게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너는 앞으로도 계속 고통 속에 살아. 참 견뎌라는 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때가 되면은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렇지만은 신뢰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예. 함께 이게 넓은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삶의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고통 속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한테는요 이런 것들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예,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집중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로 위험도가 높을 때입니다. 언제냐면 항상 자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도도 한 적이 여러 번이 있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가 도저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신뢰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 내가 무슨 소리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시간을 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당장의 위험 안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위험 환경을 관리해 준다는 게 이 사람을 그 자살을 부추기는 요인들, 뭐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런 뭐 높은 뭐 층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그걸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당장 위험한 것을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요. 그리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자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과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자살 약속도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쭉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을 찾는데 최대한 빨리 기관과 전문가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연결을 시켜줘서 정말 집중 케어가 필요해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 이 사람이 비도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으로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줘요. 왜냐하면 지금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 그리고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동요하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됩니다. 예.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천주교 안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터부시하는 것들을 건전하게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전하게 오픈할 수 있을 때 나의 힘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든 것도 전문가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은 결국 혼자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서 혼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들을 우리가 함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자살에 대한 아까 오해와 진실도 들어보셨는데 그런 정확한 그 지식도 함께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컨텐츠들도 함께 보급하고 있고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큰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 지역에 있는 본당들을 자원으로서 함께 연대를 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나가서 함께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들의 인식 개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들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들도 함께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그다음에 또 유인물, 홍보물, 그다음에 필요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연락처들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명함처럼 만들어 놓고 사무실이나 고에서다 비치해 놓고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들을 이제 저희가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뚝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뚝이 터질 때는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구멍이 뚫리면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금이 가면서 그 수많은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것이 자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자살 예방으로서 그 구멍이 뚫어졌을 때 메우고 금이 갔을 때 그것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돌봄으로서 저희가 정서적인 돌봄 그리고 또 함께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로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가톨릭 굿뉴스 홈페이지도 있고요.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 홈페이지도 있고 자살 예방 홈페이지가 3079
생명 친구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3079 OR.KR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캠페인들, 온라인 캠페인들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마음몸 자살예방센터를 검색해도 좋고요. 인스타에 오시면은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라고 해가지고서 항상 그 사람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살 예방 교육으로서 그 대상별로 이렇게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또 중장년을 위해서도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들을 함께하면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자살 중재 기술 훈련 교육으로서 저희가 함께 이런 기술도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살 예방 그 교육이랑 강사 양성 프로그램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자살 위험자들을 만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들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교육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양성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를 찾아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들도 함께 그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가지고서 자살 예방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에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들에 이제 파견돼 가지고서 저희 신부들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자살 위기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과에서는 배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위기자들 맞닥뜨렸을 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활동들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과에는 그 자살 사건이 이제는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요. 예. 발생했으면은 우리가 그럼 그것을 끝인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사건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냐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